그러면 내년 한화 이글스의 중견수 자리는 누가 맡게 될까? 한화의 2026 시즌 최대 화두는 확고한 중견수 자리다. 이용규의 이적 이후 2020년대 이후 단단한 주전 중견수가 부재했다. 이번 시즌에는 에스테반 플로리얼과 루이스 리베라토가 중견수를 책임졌지만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났다. 하나는 타선 보강을 위해 코너 외야수 요나단 페라자를 2년 만에 다시 영입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하나는 몇 달 전부터 조용히 중견수 트레이드 가능성을 탐색해왔다. 하지만 오프 시즌인 현재까지도 뚜렷한 진전은 없다. 현대 야구에서 수비와 공격을 겸비한 중견수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트레이드로 핵심 중견수를 영입하는 일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추세다. 2026 시즌 이후 최지훈, SSG 랜더스과 김호령, 기아 타이거즈, 이 FA 자격을 얻지만 하나는 내년 바로 우승 경쟁에 나서야 한다. 올해 주전 좌익수이자 3번 타자로 자리 잡은 젊은 핵심 타자 문현빈은 과거 중견수 경험도 있다. 하지만 문현빈의 현재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FA 시장에서 이적 가능성이 높은 손아섭을 중견수로 기용하는 것도 현실성 없다. 결국 트레이드가 어려울 경우 하나는 김경문 감독 고유의 선수 안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뛰어난 지도자들은 선수를 잘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공유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특히 이 부분에서 탁월한 감독이다.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 시절 수많은 무명 선수를 주전급으로 성장시켰다. 김경문 감독은 2004년과 2005년 두산을 포스트 시즌과 한국 시리즈 결승까지 진출시켰다. 하지만 2006년 팀을 본격적으로 신세대로 교체했다. 2006년 포스트 시즌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2000년대 후반 강팀의 초석을 다졌다. 이종욱 삼성 라이온즈 작전 및 주루 코치와 고영민 기아, 타이거즈 작전 및 주루 코치가 대표적인 김경문 감독의 산물이다. 특히 이종욱 코치가 2006년부터 두산의 절대적인 주전 중견수이자 선두 타자로 자리 잡은 점이 크다. 현대 유니콘스에서 데뷔조차 하지 못하고 방출된 그가 김경문 감독과 만나 선수 생활이 달라졌다. 2014년부터는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NC 다이노스로 자리를 옮겨 2018년까지 현역으로 뛰었다. 이종욱 코치의 성장은 두산 야구의 모습도 뚜렷이 변화시켰다. 한 선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기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를 통해 두산은 긴 기간 중견수와 리드오프에 대한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한화에도 중견수를 맡을 만한 선수들이 존재한다. 2차 드래프트로 이상혁, 상무, 이적했지만 이원석, 이진영 등이 남아있다. 신인 오재원도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사실 중견수는 김경문 감독이 2024년 6월 취임 직후 꾸준히 다양한 선수를 테스트한 포지션이었다. 당시에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 하나는 이번 겨울 강백호와 페라자 영입을 통해 타선의 중심부를 공고히 했다. 새로운 중견수는 공격력은 부가적인 요소이며 무엇보다 수비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화의 호주 멜버른과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의 주요 관심사는 중견수다. 우승을 향한 마지막으로 맞춰야 할 퍼즐 조각이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이만큼 결과론이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었을까? 2025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LG가 한화를 4승 1패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LG의 우승도 주목받았지만 한화의 경기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은 시리즈 전적 1승 2패로 뒤지던 상황의 4차전이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이전부터 부진을 겪던 김서현을 끝내기 투수로 다시 내세웠고 그의 재고난조가 역전패의 계기가 되었다. 한화는 9회 말 4-1로 앞서 있었으나 6점을 허용하며 7-4로 패배했다. 김 감독은 김서현이 볼넷과 투런포를 허용하며 극도로 흔들렸음에도 투수 교체를 지체했다. 한화는 거의 확실했던 시리즈 균형 기회를 잃었고 26년 만에 우승 도전은 물거품이 되었다. 김 감독은 부진한 김서현을 고집한 것에 대해
선수의 성장과 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감독은 과거에도 유사한 비판에 대해 결과론이라며 맞섰다. 이는 결과보다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그의 생각으로 보였다. 이는 믿음의 야구를 고수하는 그의 철학을 드러낸다. 결과를 경시하는 듯한 그의 발언은 격렬한 결과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신념은 주관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객관적 진실은 별개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 신념이나 의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하지만 주관적 의도만으로는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이의 주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만이 옳다면 주관에 기반한 세상의 모든 불법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낳은 결과의 선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옳고 지혜로운 행동이란 주어진 상황과 정보 안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버트런드 레셀이 자신의 저서 윤리학의 요소들, 더 엘러먼츠 오브 에식스에서 설명한 핵심 주장이며 객관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정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의도나 믿음도 같이 있지만 결론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결과를 무시한다면 주관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러셀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구로 옮겨보면 다양한 기록과 수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해당한다. 야구에서 정교한 기록 분석이 발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믿음의 야구는 이와 상반된다. 믿음에는 기다림이 내포되어 있다. 문제가 나타나거나 성적이 부진해도 기다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기다림은 선수 교체 시기를 놓치거나 전술 변경을 지연시키는 경직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현안이 중요할수록 더 큰 모순으로 발전한다. 당장 내일 재앙이 닥칠 텐데 긴급한 대응은 제쳐둔 채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다. 선수에 대한 믿음을 포토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을 유지하면서 장기와 단기 운영, 그리고 시기의 조화를 이루라는 의미다. 좋은 선수를 기르자는 의견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그 육성도 결국에는 우승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김 감독은 이들의 순서를 뒤바꾸었다. 선수 변경은 상황에 따른 결정이지 선수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님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를 선수들에게 설득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얻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의 조건이다. 팀 내 소통이 강조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상호 간의 신뢰는 이 순간 더욱 요구된다. 또한 가을 야구 내내 침체된 선수를 가장 부담스럽고 결과가 냉혹할 시험장에 세우며 최악의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선수를 위한 행동이었을까? 그 선수가 극복하고 성장할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정신적, 신체적 회복 시간이 부족한 단기전의 특성상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컸기에 김 감독의 선택은 합리적이지 않고 도박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판시키고 교체 시기를 늦춘 것은 믿음의 야구를 입증하려는 고집이 아니었을까? 믿음의 야구는 경직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언제든 장기적 계획에 의한 것이라며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관적 믿음을 넘어 그 신념이 객관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승이 없는 김 감독이 계속해서 한국 시리즈에서 좌절하는 것은 믿음의 야구 신념 자체에 내재된 모순 때문일 수 있다.